그 따님 때문에 그 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가 왔던 때는 언제예요? 몇 년 전이에요? 2014년도 같아요.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딸이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생계비 그 지급이 중단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수급비 계속 못 받으셨던 거고, 네, 그럼 다시 동사무소 가서 네. 그 수급 신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건 또 언제예요? 그 후로 내가 퇴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하게 됐는데 도저히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구청에 가서 이거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.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부양 의무자로 돼 있어갖고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 없고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는 일단 국가에서 먼저 나 살 수 있을 그 뭐 생계비를 지급하고 딸 월급에서 국가에서 뭐 환수 조치한다. 아 그건 나 싫다. 내가 자기들 학교 다닐 때 이만큼이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 했으면 이제 와서 내가 어렵다고 먼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난 그 원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1만 원인가? 이 정도까지는 되겠네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다. 그리고 저번 달부터가 3만 원인가?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원래는 한 현재 2017년 기준으로 49만 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. 예, 그러면 한 어쨌든 한 5만 원? 요 정도가 따님의 소득 때문에 예, 깎이고 있는 거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따님하고 현재에는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왕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? 없어요. 아, 전혀 뭐 연락도 안 하시고. 예. 연락은 그럼 언제 어, 하셨어요? 마지막으로. 연락이라기보다도 결혼식 할 때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 뭐 없어요. 어쨌든 그럼 그렇게 연락 계속 안 했었는데 뭐 구청에다가 그걸 이야기해 보셨던 적도 있으신 거죠? 완전히 단절됐다는 뭐 그런 게 명확한 근거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답변더라고요. 난잘 모르겠어요. 그냥 갑자기 이제 딸의 소득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?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죠. 지금 공과금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나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 불편하더라고. 그래서 관리비가 계속 밀려 나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좀 깝깝하더라고요. 그냥 여기 복지관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그 국거리하고 뭐 쌀 같은 거 후원 들어온 거 좀 주고 그걸로 그렇게 내가 많이 먹는 편 아니고 하니까 혼자 또 먹고 하려니까 그렇게 밥이 잘 먹히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있었다. 굳이 뭐 지금 상태에선 뭐 목숨에 연연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포기한 지 오래고 법을 어떻게 좀 정말 실사를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미비한 법 같은 건 좀 고쳐서 좀 했으면은 바랄 게 없는데요. 저도 사실 나라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산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
잘 됐으면 좋겠네요. 정신병하고 간질. 그거 언제부터 아팠었던 근데 정신병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고 간질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부터 한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정신과 치료했으면 제가 좀 성인 됐을 때 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부모님이 제 병이 정신과적 질환인 걸 몰라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. 어릴 때. 주거 지원도 받게 됐고 좀 명예도용 문제 해결하고 그거 뭐 그렇게 입소하게 됐어요. 50원에 50원에 입소돼서 일자리 알아보다가 뭐지 자활근로 했거든. 공공근로 자활근로 공공근로 공원 청소했어요. 공원 청소. 그 이후로 선생님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하냐 하면서 오지 마라 해서 그 다음은 안 갔는데 그러고 또 새 일자리 찾고 하다 보니까 비기슈 찾게 돼서 비기슈 하게 된 것 같아요. 노동 능력이 제가 동작에 둔하고 체력이 약하거든요. 동작에 둔하고 체력이 약해요. 사람들과 협응력이 굉장히 서투르고 그렇죠. 친구도 없고 외톨이고 거의.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고 혼자서 지내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장애 등급 시도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. 간지로는 장애 등급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도 안 해봤고 정신장애는 됐으면 좋겠어. 제가 지내보니까 간질장애는 안 받아도 상관없겠는데 그거는 약먹으면 그건 그렇다 하니까 정신장애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서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솔직히 비기시 붙기 전에 수급 신청했을 때 부모님이 거절해서 안 됐거든요. 서류 다 떼왔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데 부모님께 넣으니까 부모님이 동사무소 직원들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서 안 넣어줬어요. 서류를 동사무소에.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서류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원 선생님이 내준 서류 부모님께 보냈거든요. 금융정보 확인서 그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그런 거 부모님께 보냈는데 부모님 제출하기 거절하셨어요.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. 왜 어떤 것 때문에? 아니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는 건데 자꾸 부모님이 도울 수 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. 부모님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가족과 잘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도 가족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분명히 가족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. 국가에서 수급 받고 싶어요? 수급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살아보니까.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100만 원 못 넘는 것 같아 있어요. 최저 시급이 6천 얼마잖아요. 네. 6천 얼마인데 우리는 거기서 제외 대상이에요. 왜냐면 참여자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올해 기준으로 37,300원이에요. 하루에? 하루에. 70몇만 원 나올 때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할 때는 93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고 2014년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3년을 근무하도록 돼 있어요. 3년만 근무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. 네. 그럼 3년 하고 나서에 뭐 연계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성공 패키지 있잖아요. 성공 패키지로 넘어가든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든가.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그럼 수급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럼 다 없어지는 그렇죠. 거예요? 다 이후에 사례 관리나 이런 거는 크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. 그렇죠. 2015년도 7월 달에 법이 바뀌었잖아요. 네.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기 전에 게이트라는 과정을 거쳐요. 교육을 한 2달 동안 받는데 2014년도 때는 20명이에요. 15년도 7월 달 개별 급여를 바뀌면서 어떤 이론이 된다면 80에서 100명이 들어와요. 개별 급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뭐
엄청난 사람들 집어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을 가능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다. 무조건 집어였는 게.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혀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 전에는 뭐냐면 구청에서 심사를 봤어요. 그 기초 심사를. 근로능력평가 말씀. 근로능력평가 같은 거 이거를 지금 국민연금에서 해요. 그러면서 탈락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체장애인들, 정신장애들 이런 사람들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.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도 양발도 거꾸로 신는지 안 신는지 복장도 제대로 자기가 갖춘지 안 갖춘지 그런 사람이 일하러 들어오는 거예요. 실제로 일반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 또 이제 먼저 이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조건부로 넘어오는. 조건부로 진짜 거의 엄청나게 많아요. 근로 능력 없어도 그냥 계세요. 이 사람이 나가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일 좀 더 하면 되니까 너 그냥 있어라는 거죠. 예산을 확보해놓고 개별 급여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부분에는 없는 거예요. 예산은 더 줄어들었어요.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. 자원센터에서. 예산은 초에 예산을 잡잖아요. 근데 7월달 기초법 바뀌었어요.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? 예산이 준비가 안 된 거죠. 11월달, 12월달에 우리 놀았어요.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되도록이면 팀장이나 센터에서는 월차 쓰라고 얘기해요.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에 맞게 이 사람들의 일할 시간을 줄이는 거네요. 그렇죠. 심지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단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사라지게 되면 그 사업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?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. 한마디로. 다른 사업단으로 뭐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 패키지로 넘어가는 거죠. 나름 개인적인 자활 계획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. 없어요. 그건 수립을 못하는 거예요. 왜 수립 못하냐면 저희들은 얘기했듯이 거의 한 80, 90% 건강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당뇨에 혈압에 거의 직장생활을 못해요. 진짜 이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노력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독립할 수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서 최소한 임금이라도 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안 도와주면 어차피 조건부 수급 받는 사람들은 집 밖에 돌 수밖에 없어요.